오늘 마무리는 다소 좀 아쉽지만 10월 시장 모처럼 월봉 차트상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마감될 것 같습니다. 11월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연봉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엔화 급락입니다. 75엔대까지 하락했던 달러엔 환율이 79엔대로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됩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목표가 줄 상향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주가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코스닥 실적 발표입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이 드러난 가운데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망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하고 오늘하고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좀 말이 안 되는 시장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약세인데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 강세고 삼성전자는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사자성어로 호평일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목표가 상향 좀 줄을 잇고 있고요. 이학령 위원께서는 글쎄요, 삼성전자 해외에서는 보는 시각이 좀 어떤지 이런 부분하고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방송을 통해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요, 나는 삼성전자다라고 말씀드린 바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것은 미국의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속보로 처리가 되고 있죠. 가장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지만 스마트폰에서 세계 1위로 우뚝 솟은 겁니다. 미국식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마켓 쉐어거든요. 마켓 쉐어가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지금 목표가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재미나는 것은요.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상 실적 PR이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PR 10.3배, 4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PR 기준으로 주가 하루 이틀 좀 올랐지만은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10배 이하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매력적인 주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타 IT 주식에 정말 확산될 수 있느냐는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IT로 보시면 안 되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로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실제로 금요일날 발표했는데 얘기를 했는데요. 보도는 일요일날 보도를 전제로 삼성전자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별로 안 다루고 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크게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반도체 가격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반도체 가격은 내년도 1, 4분기까지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애널리스트나 하이닉스 쪽의 의견과는 약간 다른 쪽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큰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생각하기에는 태국에 이번에 홍수 난리 난 거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에 대한 그런 문제, 수급의 문제가 결국 PC의 수요를 줄일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디램 가격을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타 반도체만 주력을 하는 기업들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코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문제면 소위 SSD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좀 기술적인 문제지만은요. 지금 현재 SSD를 장착한 것은 맥북 정도밖에 없습니다. 애플에서 나오는 노트북 정도 맥북 아실 텐데요. 그거 외에는 별로 장착된 것이 없기 때문에 SSD로 쉽게 옮겨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디램 업체들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직접 또 반도체 담당 사장이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요. 즉 여타 IT 주식으로 반도체 관련주 이거로 지금 접근하시면 시장을 잘못 이해한다라고 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관심은 삼성전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역시 삼성전자 스마트폰 실적도 좋았지만 그 업황이 나쁜 가운데서도 반도체 쪽에서도 1조 6천억 이익이 나왔고요.
뭐 디스플레이 나쁘다 그러는데도 뭐 손실 규모가 900억 정도. 그래서 역시 뭐 이학영 의원님 말씀처럼 삼성전자는 다른 IT주랑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되는 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닝 시즌 지금 피크는 뭐 거의 다 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하고 몇몇 개 회사들 정도만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나머지는 어찌 보면은 좀 그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실적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앞으로 이제 그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제 앞으로 실적이 나올 종목들 중심이겠죠.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나 업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이학년 연구원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삼성전자 쪽에 납품이 많은 업체군들이 아마 후경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뽑은 것들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 IT 부품 쪽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좀 수급을 좀 보게 되시면요, 기간 매수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은 뭐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요. 오늘 현대모비스처럼 약간 쪽에서도 약간 손실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 스마트폰 쪽에 기간 수급이 양호한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관심주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쪽에서는 뭐 멜파스라든지 우주일렉트로닉스, 자화전자, 실리콘웍스 이런 종목군들이 9월부터 단기 조금 기간 매수가 많이 좀 집중이 됐고요. 비단 뭐 3분기 실적 호전뿐만이 아니라 보통 코스닥 부품주들은 조금 이게 단기성 플레이가 좀 많은데 이런 종목군도 내년도 좀 약간 EPS 증가율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뭐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SDS 반도체, 네페스 이런 종목군들이 기간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룹은 영풍 그룹 내 소재 업체 쪽입니다. 뭐 PCB 업체와 비메모리 업체 쪽인데 세 종목을 뽑아봤어요. 인터폴렉스와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인데 일단 인터폴렉스는 뭐 최근에 신고가를 날 만큼 FPCB 쪽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됩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302억 정도 나오면서 EPS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는 조금 순이익이 좀 조조하지만 내년에 또 증가를 보이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는 좀 특이한 종목이죠. 이 종목도 뭐 70년대부터 이렇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계속적으로 인터폴렉스와 테라니스 비상장사가 있는데 그쪽에 단기 순이익, 지금부터 평가이익이 들어와서 실적이 나는 부분인데요. 올해 반기 기준 보니까 한 25억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쪽에서 6년 만에 턴온 어라운드를 하고 있고요. 인터폴렉스 지분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수준,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도 뭐 거래소 종목이긴 하지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풍그룹 내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그네틱스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확대 수혜주인데요. 3분기도 뭐 예상보다는 좀 선전한 것 같고요. 또 4분기 쪽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뭐 IT 부품, 스마트폰, 비메모리 뭐 상당히 좀 좋은데 일단 최근에 영풍그룹 내에 이 전자소재 업체 군들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터플렉스와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를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종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콕 집어서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성 PCB 쪽에 인터플렉스, PCB 쪽에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시그네틱스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G20 회담과 FOMC입니다. 뭐 이번 주 이벤트는 뭐 이 두 가지를 뭐 단연 꼽을 수가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이미 EU 정상회담에서 나올 게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다지 뭐 크게 기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FOMC 같은 경우도 뭐 3분기 성장률이 미국이 2.5%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전과 같이 연준에서 직접 모기지 채권을 산다든지 이런 그 3차 양자거나 액션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 뭐 이렇게들 기대를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없는 변수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학년 의원께서는 글쎄 이 두 가지 이벤트 좀 어떻게 좀 관전해야 될까요? 네, 이번 주에 좀 우리가 그나마 좀 이슈가 될 만한 거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유럽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그 중에서 다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딱 하나 있다 그러면 기자들이나 많은 관심은 딱 하나죠. 중국에서 과연 정말 자본을 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인데요. 지금 중국 측에서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좀 가봐야 하는 것이죠. 그 정도가 유럽 쪽에서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유럽의 문제보다는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인데요. 뉴욕의 경제 이런 기본 이런 쪽에 대한 체크가 앞으로 더 필수적이다 봅니다.
10월 고용지표, 그 비농업 분야 일자리 10만 개 증가 이런 얘기, 이런 거 좀 주말에 나올 텐데요. 그 정도가 있어 보이고요. ISM 지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가 있어 보이고요. 어닝 시즌은 이제 파이저라든가요, 크라프트 푸드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어닝 시즌은 이제 끝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당장 11월 초부터 내일 이후부터 아마 뉴스에 가장 많은 뉴스에 차지할 것은 간 11월 그 네 번째 그 목요일이 땡스기빙이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올 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서 쇼핑 시즌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 정도가 이슈가 계속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또 수요일 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벤 버냉키의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이슈가 되겠지만,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큰 이슈거리는 별로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 보면 이제는 이벤트보다는 지표를 더 열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 날 발표됐죠.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부터 11월인데요. 11월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말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미국 소비 심리 지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은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소비로 이어질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사실은 현대차 실적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조금 주춤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런 거에서 다시 종합해서 이번 주 이제 그 이벤트라든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이번 주 일정은 한 4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입장과 PSB 어떻게 설립할 것이냐, 그 다음에 FOMC에서 추가적인 대책보다는 벤 버냉키 의장의 코멘트가 중요하겠죠.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업률인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22에서 4일 날에 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당장 내일 호주에서 금리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원자재 쪽이 상당히 민감한 나라죠. 그래서 먼저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금리를 인하를 하면 약간 유로존 내에서도 최근에 소비자 물가에서도 약간 둔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드리자면,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만 가고 좀 소외된 부분이 있는데, 단기 좀 낙폭이 심했던 그런 철강이라든지 은행, 화학, 조선, 이런 업종으로의 업종별 키 맞추기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수 상단부의 주요 이평대 보면 한 1990, 한 2000포인트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키 맞추기, 그러니까 다른 소외되었던 업종군들도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 전망 역시는 계단식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유럽의 리스크는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걸 보겠지만, 이전과 같은, 그러니까 8월 초에 있던 그런 변동성을 찾기에는 조금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고요. 지표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매물 과정을 소화하면서 오를 거고, 전주 금요일 날에 거래소 내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1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8월 13일 이후에 처음으로 거래대금이 10조 원대 돌파를 했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차익 매물 소화냐, 금요일 날은 개인의 매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돈만 연매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형 회피 자산에 대한 현상이 약간 좀 확대되고 있고, 투자 심리가 안정되면서 거래대금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거래대금 증가는 단기 차익 매물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추가 상승을 위한 매물대 소화와 함께 좀 업종별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 증가, 일단 손바뀜 현상으로 봐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지표 일정들이 있는데, 사실 시장에 그렇게 부담을 주는 지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1월 시장 전략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내일부터 11월이기 때문에 이제 11월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0월 달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한 달이었고요. 11월 달에 어떻게 될지. 최근에 근데 11월 하면은 미국의 소비 시즌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정책 기조가 지금 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11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11월 시장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1950 요 고비만 넘어가면 2020, 2050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찬스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봅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가장 큰 것은 이제 유럽의 정상적인 진행이죠. 이제 잘 된다고들 믿고 있는데 혹시라도 틀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 거 좀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이런 경기 회복인데요. 그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확인입니다. 이건 바로 11월 말에 바로 확인되니까요. 그 정도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투신이 또 오늘 썰렁하게 많이 파니까 주가 확 밀리는데요. 투신의 적극적 행보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 전술 차원에서 보면은요. 1950 이렇게 안착하면요. 비중을 더 늘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70에서 80%까지 늘리시고요. 기존에 늘리신 분 상관없습니다. 1850 정도를 지지선으로 생각하시고요. 혹시 이탈하면 다시 10%포인트 줄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의견을 좀 긍정적 의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감히 FTA 추진이 무산되는 거죠. 비준이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제 힘겨루게 하고 있고 여당 쪽에서는 이번 주 내에 워낙은 오늘까지 하려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 11월 초까지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우리 이제 이 부분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FTA가 좋다 나쁘다 그 도덕적이고 정책적인 선호도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주식 투자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FTA 비준안이 통과가 안 되고요.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거를 다음번 총선 이후로 넘겨갖고 제재 협상하자 이런 쪽으로 그런 결론이 혹시라도 나면은요. 주식은 그런 관련주 자동차 부품 전자 같이 그런 것 때문에 올랐던 주식뿐만 아니라요. 같이 올랐던 시장 전체적으로요. 주가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분명하다, 불가피하다 옵니다.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에 가장 큰 이슈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조만간 결판이 날 것 같네요. 11월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은 글쎄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사실은 훨씬 더 우세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일단 조심해야 될 변수로 한미 FTA를 꼽아주셨습니다. 김현봉 연구원께서도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단 시장은 11월 시장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접근하면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일단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지수가 올라오면서 이염자산의 선호 현상이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경기 민감주들이 있죠. 수출주, IT 자동차라든지 화학 이런 경기 민감주 쪽에 좀 담아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 조금 8월 달부터 9월 달 2개월 동안 지수가 좀 변동이 심하면서 경기 방어주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안전적인 좀 매출이라든지 그런 흐름을 보이는 부분인데 그래서 확대는 경기 민감 쪽이 맞는 것 같고요. 축소는 음식료 유통, 그다음에 코스닥에 보게 되면 엔터나 게임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 말고요. 조금 이 IT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 스몰캡으로 이쪽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는 여전히 삼성전자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니스, 에지 디스플레이, 삼성 SDA 반도체 패널 쪽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쪽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쪽은 완성차보다는요, 그래도 부품 쪽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슈가 중에 하나가 FTA 체결 여부인데, 아직까지 완성차와 부품주의 수출 현황을 보면요, 부품 업종이 아직 계속적으로 증감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업종 대표주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은 LG화학, 철강은 현대제철, 은행은 신한주주, 조선은 삼성중공업, 건설은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아까 키 맞추기 장세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IT 자동차 쪽이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후순위로 업종은 좀 각 업종마다 좀 쇼커변화를 들어올 수 있는 대표 종목군들의 좀 한정이 있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IT와 자동차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업종 대표주 사실 11월 장세는 어쨌든 대형주 장세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같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